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11시에 인사드리는 생방송 부부만족 100%의 이지영입니다. 중년이 되면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성감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즐거운 밤을 위한 중년의 지혜, 전립선과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벨라즈 여성위원회 서찬식 원장님, 연세 크라운 비뇨기과의 임원가 원장님, 그리고 고은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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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방송 부부만족 100%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6676-0022번, 02-6676-0022번이고요.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즐거운 밤을 위한 중년의 지혜. 인데요. 이 중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기능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인데요. 일단 중년 이후에는 어떠한 성기능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변화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 원장님,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요? 예, 남성 노화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가장 먼저 성욕의 감퇴와 발기력의 감소, 네.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만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치고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나 재미가 없다고 표현하든지 자꾸 이제 짜증이 난다거나 슬프거나 그다음에 업무 능력의 감소 등으로 표현되고 합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 중년은요, 성기능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좀 우울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남성과 다르게 여성은요, 출산과 그리고 임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성기능에 큰 변화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어떤가요? 여성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요? 출산과 그 임신의 영향으로 네. 호르몬과 그 호르몬의 변화와 골반 근육의 손상으로 성만족감과 성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한 명 내지 두 명만 출산을 하니까 네. 그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고 아무튼 그 출산으로 인한 그 골반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성만족감은 그 크든 작든 영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진찰을 통해서 중등도 이상의 그 질이완증이 있다면 수술적 그 교정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지만 네. 고은희 리포터께서는 뭐 남성분 건강도 남편분 건강도 굉장히 책임지는 분이시잖아요. 어떤가요? 오늘 또 저희 남편에도 한번 자랑해야 되는데 네.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병원을 찾는 40, 50대 남성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 그 40대에서는 주로 조루와 사정장애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전립선 염이 있는 경우에 여러 불편한 배뇨와 통증으로 인해서 조기 사정을 한다든지 그 사정액이 일대로 혈액이 섞여 나오는 혈청액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50대에 있어서는 주로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다양한 배뇨 증상과 남성 호르몬의 저하로 인한 정액량이 떨어진다든지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꼽을 수 있겠고요. 네. 전립선 암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질환으로 매우 골칫덩어리라고 표현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중년에서는 특히나 전립선 암의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발기부전이라든지 조루 같은 남성 성기능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전립선이거든요. 남성들에게는 이 전립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립선 장애라는 것이 공공의 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립선 하지만 전립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네. 전립선은 이제 남성만이 갖고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네. 그 해부학적인 구조 위치로서 방광 하부에 밤톨만한 사이즈로 위치해 있고, 전립선 내부에는 이제 방광에서 요도 부위로 나가는 전립선 요도 부위와 정낭에서 이제 나가는 정액이 나가는 사정관이 같이 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뇨와 정액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정의가 되겠고요.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30, 40대는 흔한 게 만성 전립선 염과 50대 이후에는 흔한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네.
뭐 남성에게 있어서 이 전립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의 경우 대체로 서원장님 어떤 고민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나요? 중년 여성의 경우 성관계 시에 그 친밀감, 즐거움,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그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성관계 시에 그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느낌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기능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기능적인 면으로는 그 긴 시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그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오는 그런 매너리즘을 들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시기에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두세 가지 이상의 체의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구조적인 면을 본다면 질이완증과 요실금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여성에 있어서 2명 중에 하나꼴로 요실금 증상이 크고 작은 그 증상을 느낀다고 하니까, 하지만은 그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잘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그 1% 이하에서는 성관계 시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요실금이 있다고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년 여성의 성감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질이완증과 요실금 때문이군요. 네, 남성에게 전립선이 있다면 여성에게는 요실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요실금의 증상은 어떤 건가요? 요실금의 종류에는 그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를 들면은 기침을 하거나 줄넘기 같은 거를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보려고 마음을 먹고 화장실 가는 도중에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을 이렇게 새게 되는 그러한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비만이나 변비, 또 폐경으로 따른 호르몬 감소, 분만 손상으로 인한 그 골반 근육의 이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비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좀 미치는군요. 일단 보면 성감이 떨어지는 이유, 남성은 전립선 이상이 있겠고요, 여성은 요실금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의 부부들은 적어도 20, 30년은 좀 즐겁게 살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일단 남성들은 공공의 적인 전립선을 좀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 원장님, 구체적으로 앞에서는요, 전립선 염도 말씀해 주셨고, 비대증, 암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만성 전립선염은 주로 전립선 내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상취골 부위의 불편감이라든지 사타구니 쪽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고, 음경이나 고환의 통증, 그다음에 회음부의 불편감, 심한 경우는 이제 그 허벅지나 아래 허리로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전립선이라는 것이 방광 출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젊은 연령에 있어서도 전립선 비대증처럼 이제 소변이 줄기가 약해진다든지, 보고 난 다음에 잔뇨감이 있다든지, 보고 나서도 이제 잔뇨감이 있어서 이제 또 자주 보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되겠고요. 네. 50대 이후에 있어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주로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방광 하부의 폐색과 이 방광 자극 증상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자주 보시거나 또 절박리라고 해서 참지 못하거나 그런 같은 이제 방광 자극 증상과 함께 소변 줄기가 좀 약하고 역시 보려고 해도 한참 있다 나오고 중간중간 끊기고 마지막에 좀 끊기는 시간이 좀 오래 가고요. 네. 보고 난 다음에 잔뇨감이 있고 또 돌아서서 이렇게 또 자크를 또 올리고 나면 또 찔끔하고 나오는 그런 배뇨 후에 또 소변을 보는 걸 증상을 이제 겪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암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처럼 같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초기에는 이제 소리 없이 다가오다가 주로 뼈에 전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립선 비대증 50대 이후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한 가지 네. 궁금한 것이 나이와도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립선 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요인으로서는 연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이 드신 분이 네.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소변을 오래 보니까 그게 좀 나이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게 전립선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그 배뇨 증상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 소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언젠가 한 번은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까지 가셨던 적이 있거든요. 아. 이제 그것도 치료를 하면 좀 완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용어로 급성 유폐라고 하는데요. 네. 급성 유폐가 이제 재발을 자주 한다고 그런다면 전립선 수술에 절대적인 적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만 그냥 잘하면 별 문제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주변에서 보면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전립선염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또 만성 전립선 때문에 부부관계까지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맞아요. 이 전립선염은 왜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예,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립선은 이렇게 피막에 쌓여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염증이 있게 되면 그 약물을 쓴다 하더라도 네. 다른 조직에서 익혀지는 염증과는 다르게 이렇게 피막을 투과할 수 있는 그런 항생제 물질이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치료할 때 전립선 내에 결석이 동반된 경우에 있어서 물론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4 내지 6주간의 약물을 쓰게 되고요. 결석이 동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결석의 틈새에 균주가 오랜 동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정도의 약물을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 호발되는 연령 자체가 3, 40대로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잦은 이제 모임이나 회식, 술자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그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치료가 중간중간에 이제 체념하게 돼서 오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저희는 오늘 즐거운 밤을 위한 중년의 지혜 전립선과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계속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6676-002번, 02-6676-002번이고요.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치료도 어렵고요. 네. 일단 마가하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가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치료를 해야 되고 네. 또 아내를 위해서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뭐 저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립선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데 여자들은 요실금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출산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요실금이 또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그 요실금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요실금이 잘 생기는 그러한 여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분만시 근육 손상으로 인한 요실금 증상이 생기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누워서 몸조리를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몸조리 하는 것보다는 빨리 걷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조기 보행 이런 걸 통해서 요실금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실금은 뭐 혹시 유전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원장님? 그러면요, 뭐 특별히 유전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인이 복합성 요실금이나 절박성 요실금 크게 나눠진다고 하면은 네. 복합성 요실금은 말 그대로 출산의 영향인 근육의 이완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많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 후에 너무 오랫동안 맞아요.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이 그렇죠. 요실금에는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요실금일 텐데요. 이 요실금을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어떤 건가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그러한 설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골라보면은, 네.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품하거나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변이 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무거운 것을 들거나 뛸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좀 새는 경우, 또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속옷을 적시는 경우, 네. 성관계 시에 자신도 모르게 소변을 샌다면은 요실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구체적인 검사와 진단을 한다면은 네. 그 요실금의 그 정도를 파악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운동 치료를 하는 사람, 수술 치료를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제 주변에 보니까요, 일단 이렇게 참지 못하고 속아서 적시는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좀 부끄러워하고 숨기다가 굉장히 크게 될 때까지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많은 여성분들이 호소하시는 거죠? 그럼요. 대부분이 근데 자기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요실금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한 전체 요실금 환자의 한 10명 중에 하나 정도, 한 10%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얼마나 생활하기가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화를 한 통 받아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제가 35인데요. 네. 소변을 자주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니면 당뇨인지 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소변 어느 정도 자주 보시는데요? 어느 때는 한 30분?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하면서 좀 심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변을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게 자주 보신다 이러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빈뇨를 호소하고 계신데요. 네. 환자분에게 연령이 현재 어떻게 되시나요? 35인데. 예. 35이면 일단은 30, 40대 가장 흔한 것으로서 만성 전립선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성 전립선염의 이게 대부분은 주로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주로 이제 피곤했다든지 과로했다든지 술을 이제 많이 먹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전립선염을 증상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빈뇨의 원인에 있어서 이제 가까운 비뇨기과 의사를 찾는 것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가시게 되면 일단 요검사, 간단한 요검사를 통해서 요돔 유무를 확인하고 요돔이 없다면 대부분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인한 그런 빈뇨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수자는 궁금증 있으신가요? 혹시 당뇨 쪽은 아닌데, 당뇨도 소변을 자주 먹잖아요? 다만 빈뇨는 이제 빈뇨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3대 증상으로서 이제 자주 구강이 건조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것은 전립선 염증과는 또 다른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신가요? 아니면 이런 증상이 오래되신 건가요? 좀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으셨어요? 비뇨기과 한번 가봤는데요. 네. 전립선 염증약 있잖아요. 그거 좀 있더라고요. 근데 창문에다가 손가락 넣어갖고 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전립선 액 있잖아요.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은 상당히 크게 이제 한 4가지를 구분을 짓는데요. 일단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과 이제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이제 구분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전립선 마사지라는 이제 검사 항목인데요.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서 전립선염을 일으켰던 것이 세균성인지 비세균성인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뇨기과 선생님이 마사지를 했을 때 균이 동정되지 않았다면 비세균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일단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1, 2년 정도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연세에 비해서요. 일단 좀 적극적인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의와 상담하시고요. 꾸준한 치료를 받아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예, 저도, 병원 생활을 한 1년 했어요. 다쳐서. 다리 골절사를 당해갖고, 예, 그다음부터 병원 생활하면서 지난부터 계속 이 소변량이 줄고요. 가늘어지고, 그랬거든요. 골절 이후에요? 예. 예. 그 전에 괜찮았는데, 그때, 네. 그 이후부터 좀 계속 그런 식으로. 네. 그렇군요. 다른 이유는 없고 지금 골절 이후에 이런 증세가 있다 이러시는데요. 골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치셨나요? 다리 다쳤죠. 다리 쪽이요? 네. 혹시 오랜 입원하시는 동안에 소변줄을 오랫동안 꽂고 있지 않았었나 궁금한데요? 예,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소변도 평소에 좀
잘 죽는 편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렇네요. 그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 40입니다. 올해 40이요? 예예. 예. 그 과거에 기왕력으로 그 요도염을 앓은 적은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전립선에 대해서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립선 쪽은 안 받아보고 병원에 그 문제 때문에 몇 번은 갔었어요. 갔는데 병원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소변 줄기에 약한 것은 좀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요도 협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요도 협착의 원인으로서 어떤 요도염을 앓은 흔적으로서 나타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골절 시에 그 요도 부위를 다쳐서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전립선 염인 경우에 있어서 그 소변 줄기가 약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뇨 시에 그 처음부터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적정하게 굵게 나오다가 나중에 적게 나오시는지요? 저 불규칙합니다. 좀 자주 이제 시원할 때 시원하게 보고요. 못 볼 때는 또 참았다가 봐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가늘게 나오고 양도 적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립선을 먼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성 전립선 염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방광과 같은 기능적인 면을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요속 검사와 잔여량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변을 2-3시간 정도 참고 직접 소변을 보고 방광에 소변이 얼마 남았는가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방광의 어떤 기능적인 면만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병원 한번 다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밤을 위한 중년의 지혜, 전립선과 요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희 씨가 재미있는 질문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많은 네티즌들이 전립선과 요실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오해와 진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보실까요? 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암으로 발전한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 맞는 내용인가요, 원장님? 맞을 것 같아요. 예, 답은 X입니다. 그 전립선염과 비대증이 심해져서 암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네. 오히려 거꾸로 이런 문제로 비뇨기과를 규칙적으로 내원하게 돼서 정기 검진을 하게 된다면 조기에 전립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전립선 암의 원인으로서는 그 나이, 연령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네. 서구화된 식습관과 인슐린 유사 선장, 이런 가족력 이런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네. 나이, 가족력, 호르몬 다양한 원인이 있군요. 네. 예.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요실금에는 줄넘기가 도움이 된다. 맞나요, 원장님? 답은 X입니다. 네. 그 줄넘기는 그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요실금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 게 좋겠죠. 요실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중년 여성들은 줄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안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고감을 알겠습니다. 증가시키니까. 네.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위를 많이 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그 자위를 많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성 젊은 연령에 있어서 시민성 조로와 관련이 있지 전립선 비대증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해와 진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쁜이 수술을 하면 요실금도 함께 치료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일단 X고요. 일부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요실금은 질 앞쪽 벽의 근육이 이완이 된 것이고 이쁜이 수술, 다시 말해서 질 후벽 교정을 하는 것은 질의 뒤쪽 벽의 이완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 질 후벽 교정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되게 그 질 전체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그 운동을 우리가 계속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요실금 증상도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즐거운 밤을 위한 중년의 지혜 그리고 전립선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중년의 지혜라고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좀 관리를 잘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지켜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676-002번, 02-6676-002번이고요.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원래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굉장히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아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예,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2이요. 아, 언제부터 그렇게 약을 드신 거예요? 약을 한 6개월, 한 6, 7개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내과에 원래 혈압이 있어가지고 내과에 계속 다녔는데 소변을 보려면 자변기에 앉아서 보려면은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서서 보면은 조금 좀 낫고요. 네. 그래서 그 내과에서 카프라 엑셀이라고 4mg짜리를 먹고 났더니 좀 낫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먹다가 좀 중단하면은 좀 개운치가 않고요. 네.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볼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상담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현재 말씀하신 카두라라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흔히 사용되어지는 약물입니다. 예.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런 약물들을 비뇨기과 아닌 다른 과에서도 이제 처방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비뇨기과 의사를 만난 적이 없으시다면 일단 전립선을 한 번쯤 진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비뇨기과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뇨기과에 가서 한번 형문에 렌즈를 놓고 한번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초음파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시다면 기다려보는 대기요법과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서는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의 조합으로서 이제 알파 차단제라고 그래가지고 방광 하부에 있는 전립선 요도 부위를 서로 눌러주는 걸 좀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전립선 사이즈를 갖다 줄여줄 수 있는 남성 호르몬 차단제가 또 약물이 있겠는데요. 근데 단점이 이제 발기력을 또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발기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라는 거는 어떤 당뇨나 고혈압처럼 이제 평생 약물을 조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자분이 원해서라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수술이 어떤 절대적인 적응이 돼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로서 이제 전립선 내 요도를 넓혀주는 그런 방법적인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좀 정확한 진단을 좀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처음에 이게 가려워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요. 네.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도 별로 기미가 처음보다는 좋아졌는데요. 네. 약간 뭔가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산부인과 가고. 그럼 출산 이후에 배뇨에 이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44세인데요. 네. 쪽이 너무 처지갖고 그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해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쁜이 수술을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 원장님께서 바로 직접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상담을 좀 해주시죠.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응?
가격이 너무 그쪽에서 비싸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여실금하고 이쁜이 수술을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갖고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쁜이 같은 경우, 네. 이쁜이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선생님께서 지금 증세를 좀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고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하시고 고민도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요실금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 자신이 조절을 해서 일상생활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할 때에는 병원에 와서 요실금 검사를 기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면 심전도 검사하듯이 요실금의 문제니까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11시에 인사드리는 생방송 부부만족 100%의 이지영